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시겁했던 하루입니다. 죽었다 살아났어. 와, 진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야, 진짜. 저도 어제 저녁 잠이 안 오더라고요. 12시 넘어서 12시 빨리 자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뭐 4시 반에 일어나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12시 반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상하다 할 정도로 정말 떨어졌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설마 그렇게 빠질 리가 없는데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웬걸, 역시 미국 시장 대역전극을, 이거 마치 뭐 콜드 게임 패하다가 역전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지금 장중 변동성이, 미친 변동성이 나왔어요. 지금 나스닥은 5.5% 땡겼으니까 장중에 20% 빠진 거고요. 그죠? 장중 그 고점 대비 20% 빠진 거고, 그 다음에 S&P도 10% 빠졌어요. 장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빠졌는데, 그걸 하루 만에 그냥 다, 그냥 해치워버린 그런 장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어제 저녁에 이제 해외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나오는 뉴스 보면 진짜 살 떨리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장 초반에 아주 극단적인 하락세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참 기가 차더만요. 넷플릭스 한 10% 빠졌고요. 테슬라도 10% 빠졌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주주분들이 그야말로 패닉이 안 빠질 수 없는 그런 장이었고, 그러다가 그것을 중반부터, 점심부터 대역전을 시키면서 오히려 플러스 반전시킨 장 지수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되었는데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위험자산은 약세였고요. 안전자산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지나치잖아요. 그쵸? 굉장히 무식한 수준의 수직 낙하가 나타났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87년도 블랙 먼데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87년도 블랙 먼데이가 하루에 얼마가 빠졌냐면 하루에 26%가 빠졌거든요. 근데 왜 26%가 빠졌나요?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자동으로 걸어놓은 매매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손절을 부르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정해놨는데 15% 떨어지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손절. 그래서 또 다른 것도 15%도 또 손절, 또 떨어지면 또 손절, 이런 게 있죠. 그러면서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손절이 나왔는데, 어제 장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장 1시간을 이제 관람을 하면서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갑자기 3% 시작해서 오늘 또 빠지네 이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4%, 5%, 6%, 7%, 8%, 9%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반등하다가 또 한 번 빠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동안에 빠진 폭이 있으면 하루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10%가 더 빠진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알고리즘 매매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매매가 이런 정도의 약세를 만드는 것 아니냐 라고 보여져요. 이게 저는 추정하는데, 이게 아마 유력한 추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유력하다, 이런 흐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나토, 그러니까 나토를 앞에 세운 미국과의 한판전이 벌어지느냐 하는 일촉즉발의 느낌을 줬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주재 대사관 직원들한테, 가족들한테 철수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동유럽과 발트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게 전함과 항공기와 병력을 파견하려고 한다라는 게 뉴스가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주요 국가 및 기구의 정상들과 화상회담을 했다,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좀 골 때리는 게, 바이든이 최근에 재미난 영화, 우리 카페 회원님께서
권해주신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돈 룩업이라는 걸 보면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정치 집단은 자기가 약간 그 표를 어떻게 딸 것인가를 근거로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대응책이 돈과 그 자기네의 그 권력 유지 이거를 위해서 막 바뀌잖아요. 돈 룩업에 보면 참 그 또 여자 대통령으로 나오신 분이 정말 정말 관록의 배우더군요. 정말 연기 잘하시던데 어쨌든 바이든이 지금 최저의 그 지지율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계기가 뭔가요? 아프가니스탄 철군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아주 급속하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짱짱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그 어떤 지지율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진짜 결사 반대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 쪽은 뭐 이거 이미 다 저보다 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김기훈 박사님 채널 가시면 이거 얘기 잘 나와 있어서 거기도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군이 이제 점령한 이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이 크림반도인가? 거기가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땅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후르시초프인가요? 그 당시에 이거를 러시아 쪽으로 다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때 뭐 이렇게 몇 가지 그때 정치적 상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거주자들은 러시아 쪽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러시아 땅이라고 해서 점령을 한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 유럽 쪽으로 붙으니까 러시아가 불안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지정학적인 연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붙으면 러시아 입장에선 너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적군이 바로 자기 경계까지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더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이쪽에서는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뭐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야, 이거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좀 거칠게 시장이 좀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얼마나 거칠게 반응했는지 혹시 지금 저희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스닥 1일 차트 한번 볼까요? 나스닥 1일 차트 한번. 자, 저기 13,100까지 빠졌어요. 여러분 13,100까지 빠졌던 게 13,85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시장은 위험 회피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채권 금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장중에 보시면 지금 막판에 오른 거예요.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데 장 중간에 이 리스크 회피가 굉장히 커졌을 때 1.7% 초반까지 금리가 빠졌었습니다. 1.7% 초반까지 금리가 빠지면서 안전자산 약간 선호, 위험자산 회피. 그래서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제 지금 오히려 이제 날이 하루하루 잠을 자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FOMC 회의가 있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부터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금리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중에는 위험 회피 시장이 나왔다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반등을 했느냐? 제가 보기엔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개인 뇌피셜이고. 자, PMI가 나왔습니다. PMI 예비치가 나왔는데 상당히 떨어지면서 발표를 했던 거죠. 살펴볼까요? 1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1월 제조 PMI 예비치가 55가 나왔습니다. 기준점은 얼마죠? 50이죠. 전월 확정치는 57.7이었고요. 그 다음에 15개월 만에 이게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1월 PMI 예비치는 기준점이 얼마? 50. 최근에 항상 높았죠. 근데 50.9가 나왔어요. 우와, 이게 웬열? 서비스업이 50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전월 확정치는 얼마요? 57.6이었습니다. 18개월 내 최저치가 나왔어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미국의 활동성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고, 미국 활동성 감소에 결정타를 매긴 것은 역시나 오미크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어디 밖에 나가겠습니까? 나갔다 하면 걸리는 수준인데 하루에 100만 명이 넘게 펑펑 터지니까 아무래도 활동성이 줄을 수 있겠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죠. 그리고 제조과 서비스를 합쳐서 1월 합성 PMI 예비치가 나왔는데 50.8이 나왔습니다. 전월 확정치가 얼마였냐면 57이었어요. 57에서 50? 이거 엄청나게 빠졌죠. 이것도 역시 18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또 하나 볼까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12월 전미 활동 지수가 나왔는데, 이건 기준점이 0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0.15 나왔습니다. 전월은 얼마? 0.37. 근데 그게 또 수정되잖아요, 중간에. 그게 0.44로 높게 수정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전망치는 0.25였고, 근데 마이너스 0.15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미국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활동성 지수가 어떻다? 떨어진다. 자,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우리 그동안 많이 공부해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할까? 경기가 나쁘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경기에 상관없이 무작정 금리를 올리고 무작정 통화 긴축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고 경기도 다 때려잡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옛날 같았으면 쉽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까지 얘기 못 하겠고, 어쨌든 연준의 행동이 칼을 들고 마구잡이로 휘두를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을 만들어주죠.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시각을 약간 무조건 매파적일 거라고 내다름질 치던 시장의 심리를 일부 좀 바꿔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준이 공격적인 태도로, 매파적인 태도로 진행을 하면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태도가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시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상황들이 극적으로 좀 반전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나스닥이 저점에서 무려 5.5%나 올리는 그런 강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0.6%밖에 안 올랐죠. 나스닥은 0.6%, 다우는 0.29%, S&P도 0.28% 소폭 올랐습니다만 저점 대비로는 미친 상승을 보여줬고, 러셀 2000도 2%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채권은 강세 앞서 보여줬는데도 장중 강세였지만 지금 다시 약세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달러는 여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여줬고요. 유가는 83달러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혼조세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유형 회피가 나타나면서 니켈 가격이 6%대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타 가격들은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금값은 소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폭락세에서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해줬는데, 이더리움 강세는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4%대 강세 보여줬고요. 이더리움은 0.75% 강세를 보여줬고, 여전히 코인 쪽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굉장히 다들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과 오늘 저는 좀 편한 장소예요, 여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잠 못 자셨을 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자, 그나마 이렇게 돼서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곧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